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세히 수업 들어가 보자. 오늘은 삼각형의 작도와 합동,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삼각형의 작도를 알려면은 우리 그 전에 작도가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도형의 작도를 할 수 있어야 삼각형의 작도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작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작도는 우리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작도라고 해요. 여기서 왜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냐면은 이걸 이용해서 도형을 이것만을 이용해서 그려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라톤 한번 들어봤을 거야. 플라톤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가장 완벽한 도형을 플라톤은 직선이랑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신은 이 직선과 원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직선을 그려주는 눈금 없는 자, 원을 그려주는 컴퍼스, 이것만을 이용해서 작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작도를 해나갈 건데, 그 전에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자. 일단 눈금 없는 자는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얘네 선분을 그리거나 혹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선분을 연장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쓰여요. 우리가 이런 자라는 글자만 보고서는 선생님 얘로 길이 재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로지 얘는 그냥 선을 긋는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얘로는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봐도 이렇게 선을 긋거나 선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쓰였죠. 그리고 컴퍼스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듯이 원을 그릴 때도 쓰고, 그리고 작도에서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 옮길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컴퍼스를 이용해서 재서 옮기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먼저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를 해볼 거야. 길이가 같은 선분. 자, 여기 선분 A, B가 있어요. 우리 이 A, B랑 길이가 똑같은 거를 그릴 건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눈금 없는 자를 준비를 했어. 어떻게 이걸 작도를 하냐면, 첫 번째로 이 눈금 없는 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쭉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직선 하나를 긋고, 여기 점 하나를 P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길이가 같으려면 이 길이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 길이를 재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했지? 컴퍼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컴퍼스,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컴퍼스야. 이 컴퍼스로 선분 AB의 길이를 잰 다음에 요렇게 잰 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 자 좀 치워야겠다. 이거 직선도 짧네? 반지름의 길이가 이 선분 AB인 원을 요 컴퍼스를 깔짝깔짝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은 컴퍼스는 옮겨줄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직선 L과 요 컴퍼스로 그린 원 사이의 교점 있잖아. 우리는 이거를 Q라고 하면은 선분 AB랑 길이가 똑같은 PQ를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길이가 같은 선분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선분도 했으니까 각도 한번 해야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해 볼 거예요.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는 봐봐. 먼저 이렇게 A, O, B 라는 각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P, Q 라는 선분도 주어졌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각 AOB와 같은 크기의 각을 작도해 볼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도 컴퍼스가 진짜 많이 쓰여. 일단은 컴퍼스를 조그맣게 그려볼까? 이렇게 이 컴퍼스를 여기 각 O에다가 대고, 일단 원 그냥 살짝만 벌려가지고 얘도 이렇게 슉슉슉 돌려가지고, 지금 이거를 돌릴 수가 없는데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 크기가 조금 변했지만 똑같다고 생각하고 봐요. 여기 한 점을 O에 고정한 채로 이렇게 슉슉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할게. 그리고 이 벌린 거를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와서 또 똑같이 원을 이렇게 샥샥 그리는 거야. 컴퍼스를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봐봐. 여기 교점을 우리는 X라고 할게. 그러면은 여기서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을 이렇게 그렸지. 그 다음에는 이 컴퍼스를 이용해서, 컴퍼스가 엄청 바빠. 이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여기 CD 사이의 길이를 잴 거야. 선분 CD의 길이를 재서 이번에도 길이를 잰 다음에 이렇게 그려줘요. 슉슉 그려줘. 그러면은 여기 벌린 만큼 길이를 쟀지? 얘를 다시 이렇게 들고 와서 얘도 이렇게 쓱쓱 움직여서 그리면은 여기 선분 CD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이렇게 조금 그려지죠. 그러면은 이때 이 교점을 원래 그렸던 원과 선분 CD와 길이가 같은 원의 교점, 이거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P하고 Y 이렇게 두 점이 있으니까 우리 직선 하나 그릴 수 있잖아. 이거는 다시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둘이 쭉 선분을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각 AOB와 크기가 같은 각 YPQ를 그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그린 이 원, 이 큰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둘이 같을 테니까 여기 선분 OD랑 선분 OC 그리고 선분 PX랑 선분 PY의 길이가 같겠죠. OD, 선분 PY와 선분 PX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이것도 결국에 이 선분 CD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선분 CD와 얘랑 길이가 같겠죠. 이거를 묻는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그럼 이것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세 번째로 우리는 평행선의 작도까지 배워볼 거야. 세 번째가 뭐라고? 평행선의 작도. 평행선의 작도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선이 되는 조건에 대해 배웠잖아.
평행선이 되려면은 어떤 크기가 같아야 하냐? 동의각의 크기와 억각의 크기. 얘네가 각각 같아야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이용할 거냐면 이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한번 작도하는 거를 보여줄게. 먼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상태야. 직선 L과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눈금 없는 자를 크게 그려서 얘를 가져가 봅시다. 눈금 없는 자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직선을 눈금 없는 자를 댄 상태에서 직선을 이렇게 쭉 그어줄 거야.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우리는 Q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를 이용할 거니까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방금 배웠잖아. 이거를 그대로 다시 이용을 하면 돼. 먼저 여기 점 Q를 기점으로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다. 원 하나를 그려줘요. 그리고 이거 컴퍼스로 이거 벌린 만큼 똑같이 해서 또 여기다가 그대로 컴퍼스를 가져가서 그 똑같은 원을, 반지름의 길이 같은 원을 그려줘.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교점을 C라고 하자. 그 다음에는 이 A와 선분 AB의 길이만큼 컴퍼스를 또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 길이를 재. 반지름의 길이가 AB인 원을 컴퍼스 한쪽을 C에다 대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처음 그렸던 원과 방금 반지름의 길이가 AB인 원과의 교점이 생기잖아. 얘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두 점이 있네? 두 점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조금 덜 정확하게 그려서 안 평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눈금 없는 자를 대고 이렇게 또 직선을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거니까 얘랑 크기가 같아서 새로 그린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 일단 동의각이 같다를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각 AQB와 각 CPD가 같을 테고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을 테고 여기 당연히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이용했으니까 AQ의 길이와 BQ의 길이 그리고 CP의 길이와 DP의 길이가 같겠죠. 마지막으로 이 AB의 반지름의 길이가 AB인 원을 이렇게 작도를 했으니까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도 같겠죠. 해서 여기까지가 기본 도형 작도하는 법이야. 이거를 알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삼각형의 작도에서도 이해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작도 빠르게 들어가 봅시다.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 배울 때는 우리 먼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삼각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 삼각형 ABC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ABC 했을 때 당연히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 삼각형 ABC는 선분 AB, 선분 BC, 선분 AC
이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할 거고요. 앞으로 삼각형도 우리 이렇게 일일이 안 쓰고 기호로 나타낼 거야.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형 그려주면 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이게 삼각형 ABC를 의미하는 거구나를 알면 되고, 우리 배웠던 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꼭지점, 그리고 여기 얘네들을 우리는 변이라고 했고요. 이 안에 있는 각 A, 각 B, 각 C 얘네들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이번에 새로 나올 건데, 이렇게 다시 ABC를 제대로 그려주고, 새로 배울 개념은 대변과 대각이에요. 여기서 대는 마주할 때를 써서 한마디로 마주하고 있는 변, 마주하고 있는 각을 의미해.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한 각의 대변은 정확하게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이고, 대각은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야. 그래서 대변은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이라고 했으니까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은 변 BC가 될 테고,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은 변 AC가 되겠죠. 이때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변 BC의 길이를 우린 소문자 A로 나타내고, 그리고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AC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할 거예요. 각 C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은 변 AB이자 길이는 소문자 C가 되겠죠.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각 A의 대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걸 말하는구나 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대각은 아까 반대로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잖아. 그래서 이 변과 마주보는 각은 각 C지. 그러면 천분 AB의 대각은 각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분 AC의 대각은 각 B가 될 테고, 마지막으로 선분 BC의 대각은 각 A가 되겠죠. 여기까지 대변과 대각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리는 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거야.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관계는 한 변의 길이보다 항상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크다. 이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를 들어 하나씩 찝어볼게. C는 A 플러스 C보다 A 플러스 B가 크고, 여기 한 변 B를 찝었을 때는 B보다 A 플러스 C가 크고, A보다 나머지 두 변 B 플러스 C가 크고,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삼각형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해야 삼각형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그냥 나머지의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크면은 당연히 이게 성립이 되면은 이 모든 조건이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커야 된다.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삼각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삼각형의 작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봐야겠지. 삼각형의 작도는 세 가지의 경우에 단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작도.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조금 간단하게 쓸게 앞으로.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한마디로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각각 뭐 5cm, 4cm, 10cm? 아니지, 이렇게 하면 성립이 안 되지. 5cm, 4cm, 3cm 뭐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고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은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그 사이에 끼인 각, 이거를 알 때 이 경우에도 삼각형을 하나만 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한 변의 길이와 이 양끝각, 이거를 알 때도 삼각형을 단 하나만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앞에서 우리 길이가 같은 변이나 크기가 같은 각을 직접 작도를 해봤으니까 그걸로 한번 직접 작도를 해보면 될 거고, 여기서 주의할 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 방금 말했죠?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두 변의 길이의 합.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방금 말하다가 5, 4, 10cm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삼각형이 안 되네 라고 말했잖아. 왜냐하면 가장 긴 게 10인데 얘가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이게 성립이 안 하잖아요. 이러면 삼각형이 아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이것까지 추가로 고려해주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작도는 한번 직접 해보고 대신에 이거 작도 순서만 알려줄게. 첫 번째로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한 변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변, 각, 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작도할 수도 있고, 먼저 아마 직선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 직선을 기준으로 각을 먼저 작도한 다음에 각, 변 혹은 뭐 각, 변 이렇게도 작도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이때는 변, 각 이렇게 작도를 해도 되고, 혹은 각, 변, 각 이렇게 작도를 해도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변 먼저 길이 확실하게 같게 그리고 각각 각을 그리면 되겠죠. 각은 얘를 먼저 하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해서 이렇게 작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도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진짜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삼각형의 합동. 합동이란 용어도 우리 처음 접해볼 거야. 합동이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합동은 이렇게 도형이 있어. 삼각형뿐만 아니라 그냥 도형이 있을 때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변형시키지 않고 얘를 그대로 옮겨서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개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도형을 보고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합동일 때 기호는 이렇게 짝대기 3개를 찍찍찍 그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응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건데,
지금 그림으로는 조금 수상해 보일 수 있지만 얘는 삼각형 ABC라 하고 얘는 DEF라고 해보자. 지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에요. 합동 기호 써서 나타냈죠. 이때 둘이 완전히 포개했을 때 얘랑 얘랑 겹쳐지겠지. 그리고 또 이 선분하고 이 선분하고도 겹쳐지겠지. 이 각과 이 각도 겹쳐지겠지. 이런 것처럼 합동인 두 도형에서 서로 포개어지는 꼭지점과 꼭지점, 그리고 각과 각, 변과 변, 이런 거를 우리는 대응한다고 하고, 이때 이렇게 대응하는 꼭지점들을 대응점, 대응하는 이런 변들을 대응변, 그러면 각은 당연히 대응하는 애들은 대응각이라고 하겠죠. 해서 이렇게 이 개념을 알아둬야 되고, 선생님이 이 두 도형이 합동일 때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은 우리 그동안은 뭐 선분 만약에 CD, AB 하면은 그동안은 선분 AB나 선분 DC랑 같아요 해도 결국 같은 말이었잖아. 근데 합동을 나타낼 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A, B, C 순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무조건 그 합동인 도형도 그 순서를 맞춰서 말해야 돼. 대응하는 순서를. A, B, C 순으로 말했으니까 D, E, F 순으로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그냥 내 맘대로 D, F이라고 썼어. 그럼 틀린 거야. 무조건 합동일 때는 대응하는 순서에 맞춰서 알파벳들을 꼭 써줘야 되고, 합동 기호는 이거잖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이렇게 그냥 같다 등호 표시로 되어 있을 때는 얘는 이걸 보고 합동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얘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이고, 합동일 때는 이렇게 짝대기가 3개일 때 이때 합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 우리 항상 빠지지 않는 성질이다. 성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성질은 이 두 도형이 합동이면은 첫 번째,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응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이게 두 도형이 합동일 때의 성질이야. 그래서 AB랑 대응인 거는 선분 D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가 같고, 당연하지. 완전 이렇게 둘이 합동은 결국에 얘랑 얘랑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얘기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당연히 같을 테고,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만약에 얘랑 얘랑 둘이 대응각이잖아? 그러면은 얘 두 개의 크기도 당연히 같겠죠. 해서 이 대응변의 합동일 때 대응변과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 완전하게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합동을 배웠으니까 얘도 합동 조건이 있어. 삼각형의 합동 조건. 근데 선생님 계속 뭐가 막 한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 이전 수업의 직선의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 진짜 너무 외울 게 많은데요?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 합동 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삼각형 작도할 때 작도에서 하나의 삼각형으로 결정되는 3가지의 경우를 배웠었잖아. 이것만 알면은 합동도 당연히 껌이야. 왜냐면은 일단 뭐가 있었지?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세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치, 작도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작도할 때는 알 때라고 했죠.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은 하나로만 작도가 된다고 했는데, 합동일 때는 그냥 여기서 조금 바꾸는 거야.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때 우리는 합동이라고 해요. 해서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얘랑 여기랑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작도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로만 삼각형이 생긴다 했으니까 얘랑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그리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 때, 이게 또 같을 때, 이때도 당연히 하나밖에 안 생길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가 합동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이렇게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 때, 이것도 당연히 하나로밖에 작도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도 합동인 게 당연히 둘이 합동이다,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변은, 이거는 용어인데, 사이드를 우리는 변이라고 하고 앵글을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변의 S와 각의 A를 따서 세 변의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 변이 세 개니까 S, S, S 합동이라고 할 거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을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 S, A, S 합동이라고 할 거고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 때 A, S, A 합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여기서 합동인 두 도형을 찾고 이게 무슨 합동인지 쓰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과연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각각에 대응하는 대응변, 대응각들을 잘 찾아가지고 어떤 합동인지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삼각형의 작도와 합동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자. 아무래도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더 잘 해주고 싶었는데 자랑 컴퍼스로 실제 그리면서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화면에서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이해를 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 그래서 최대한 현장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직접 그리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들으면서 복습해보고 모르면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그래서 우리 기본 도형의 작도에서는 먼저 작도는 우리 뭐를 사용해서 도형을 그린다고 했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 가지 작도 해봤어. 길이가 같은 선분, 그리고 크기가 같은 각, 마지막으로 동의각과 억각을 이용해서 평행선도 작도를 해봤죠. 뭐만을 이용해서? 지우개가 너무 크네. 뭐만을 이용해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삼각형의 작도에서는 앞으로 삼각형은 기호로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을 그려서 나타낸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대변과 마주보는, 한 각과 마주보는 변, 그리고 한 변과 마주보는 각, 대변과 대각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웠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거는 뭐였지?
될 수 있는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크다. 이게 그 얘기였고, 삼각형의 작도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이때는 단 하나의 삼각형이 작도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동에서는 우리 합동 기호에 대해서도 배웠고, 대응에 대해서도 배웠고, 항상 합동인 것을 쓸 때는 그 대응하는 순서에 맞춰서 알파벳을 써준다는 거 대해서도 얘기를 한 번 더 나눴어요. 그리고 얘네가 합동일 때는 항상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는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도 배웠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합동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뭐가 있었지?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한마디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마지막으로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럴 때 서로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직접 그려보고 하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직관적으로 잘 안 다가올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실제로 그려보고 직접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이번에도 항상 똑같이 개념원리 확인하기를 먼저 풀고 유형 교재의 필수 예제 문제 풀이까지 마치는 걸로 남은 수업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